우선 카사노가 호랑을 살려줬는데요. 이건 카사노가 탑을 바꾸겠다고 말했을 때 장난이 자기를 믿으면 나중에 탑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떡밥입니다. 카사노는 호아킨한테 너무 물러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퍼그가 널 버릴 거라고 말했을 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장난이 한 말을 듣고 장난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사노와 퍼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호랑과 함께 시동무기와 중간지역 사생아팀이 결성될 것 같습니다. 시네탑에서 유독 중간지역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장난팀을 키우겠다는 작가님의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편 12수 팀은 쿤을 깨우기 위해 연운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에반의 모습이 유독 날카로워진 건 유리의 공백을 하이랭커인 에반으로 메꾸겠다는 작가님의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작가님은 에반이 유리만큼 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12수 팀을 이끌 만한 능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도라코가 카라카를 만났을 때 자신을 퍼그의 신도라고 밝혔는데요. 퍼그의 슬레이어들은 현재 대부분 잠들어 있다고 나왔는데 마도라코가 섬기는 세토도 현재 수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카는 야마의 관계인 바라가브와 부에사르 엘리엇의 도움을 받으면서 야마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도라코가 야마와 인연이 있다는 게 나온 만큼 슬레이어들끼리의 연합이 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카라카로 인해 자신의 관견들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야마가 카라카한테 빡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마는 관견들에게 훗날 슬레이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카라카 때문에 일이 많이 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시동무기 에밀리 떡밥이 다시 재개될 것 같은데요. 에밀리는 소피아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위력을 가진 시동무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를 부활시킨 게 애플이었으니 애플을 중심으로 다시 에밀리가 부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밀리 에피소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한 퍼그팀에 새로 합류한 캐릭터는 왠지 야마의 관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아지들이 내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치 페이커는 이제 밤팀에서 떠나는데요. D급 선베리넌 3강으로 나왔으니 훗날 위상이 높아져서 다시 등장할 것 같고요. 보로는 호아킨의 검수를 막아낸 유체 선술권의 대가인 만큼 보로도 아리 에피소드나 아리의 에피소드에서 다시 강해져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랭커인 폰세칼 드락과 폰세칼 이루레가 자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애초에 드락은 같은 가문이었던 이루레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중간에 빼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폰세칼 가문은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로 엔자드 사건 때문에 자하드의 원한이 많은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하드 왕가의 군인이 통수쳤을 정도면 유라시아 가문은 확실히 자하드에 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다나와 이하가 탑을 올라가다가 밤을 노리고 있는 의문의 남자들에게 당했는데요. 홍다나야 시동무기만 믿고 싸우는 쩔이었으니 당했다고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10가문인 이하를 쓰러뜨렸다는 건 이들도 굉장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을 보면 살짝 아리의 가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수가 나왔는데요. 밤에 바뀐 모습을 보면 살짝 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에드아는 탑을 올라갈수록 점점 자신들이 바뀌어 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밤도 점점 자하드처럼 탑의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밤이 신이 되고 싶다고 말한 떡밥이 있었고요. 밥솥에서 가디언들의 신을 만났을 때도 신이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듯이 비선별 인원 특유의 특별함이 밤에게도 서서히 부여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밤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신이 되길 원하는 거라서 자하드와 달리 나쁘다고 볼 순 없었지만요.